안녕하세요. 치과 전문의 김주연입니다. 하루 3번 양치했는데 왜 치아가 망가졌을까요? 이 질문으로 오늘 저를 찾아온 환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 성실히 양치질을 했지만 결국 치아 6개를 한꺼번에 잃게 된 40대 회사원이었죠. 놀랍게도 이런 사례는 제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광경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이 치주 질환을 앓고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 들어보셨나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중 대부분이 올바르게 양치질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신이 매일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치명적인 구강관리 실수 5가지와 그 해결책을 공개합니다. 당신의 양치질 방식이 오히려 치아를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임상 경험과 최신 치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정말로 효과적인 구강관리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한 편이 여러분의 평생 구강 건강을 지키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도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치아 건강의 핵심 비결 5가지를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더 세게, 더 오래 닦을수록 좋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치질에 대한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힘을 주어 세게 문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오히려 치아와 잇몸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제 병원에 내원한 35세 직장인 박지민 씨는 하루에 3번, 매번 5분 이상 꼼꼼하게 양치질을 했습니다. 특히 치아를 하얗게 유지하기 위해 힘을 주어 칫솔질을 했죠. 그 결과 치아의 보호막인 에나멜이 심각하게 마모되었고 치경부 마모증이 발생했습니다. 덩달아 치아 과민증까지 생겨 찬물만 마셔도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지민 씨처럼 과도한 양치질로 인한 치아 손상 환자가 제 진료실을 찾는 환자의 약 40%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치아의 바깥층인 에나멜은 매우 단단하지만 반복적인 마모에는 취약합니다. 특히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분은 에나멜이 얇아 더 쉽게 손상됩니다. 게다가 딱딱한 칫솔모와 연마제가 많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면서 강한 압력을 가하면 치아 표면이 마치 사포로 문지르는 것처럼 손상됩니다. 이런 습관이 지속되면 잇몸도 함께 후퇴하게 되어 시린 증상은 물론 치아가 길어 보이는 노인성 치아 현상까지 일찍 겪게 됩니다. 지금 올바른 양치질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하세요. 중간 모나 단단한 모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칫솔을 연필 잡듯 가볍게 잡으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힘이 빠집니다. 셋째, 칫솔을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지점에 45도 각도로 부드럽게 대고 원을 그리듯 작은 움직임으로 닦으세요. 넷째, 양치 시간은 2분 내외가 적당합니다. 너무 짧아도 너무 길어도 문제가 됩니다. 다섯째, 전동 칫솔을 사용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압력 센서가 있는 제품은 과도한 힘을 방지해줍니다. 기억하세요. 양치질의 핵심은 얼마나 세게가 아니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양치질 습관을 바꾼 지민 씨는 6개월 만에 시린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고 더 이상의 치아 손상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양치질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얀 치아는 건강한 치아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으로 미백 효과가 강조된 치약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치약 진열대만 가도 눈이 부실 정도로 다양한 기능성 치약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얀 치아를 약속하는 제품들이 인기죠. 하지만 강한 미백 효과를 내세우는 치약들 대부분에는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는 강한 연마제와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세 주부 이미영 씨는 커피를 즐겨 마시는데 치아 변색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TV 광고에서 본 강력 미백 치약을 2년간 꾸준히 사용했죠. 처음에는 치아가 하얘지는 효과를 봤지만 점차 치아가 반투명해지고 시린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치과 검진 결과 에나멜이 심하게 닳아 상아질이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미백 치약에는 상대적 마모도 값이 높은 연마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리카, 탄산칼슘,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같은 물질들이죠. 이런 연마제들은 마치 사포처럼 작용하여 치아 표면의 착색물을 제거합니다.
물론 치아가 하얘 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치아의 보호막인 에나멜도 함께 깎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치약의 상대적 마모도 값이 70-90 정도인 반면 강력 미백 치약은 100에서 200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과 의사들은 보통 상대적 마모도 70 이하의 치약을 권장합니다. 또한 일부 미백 치약에 포함된 과산화수소 같은 화학 성분은 치아 변색을 화학적으로 분해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나멜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치약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적 마모도 값이 70 이하로 낮은 저자극성 치약을 선택하세요. 둘째, 불소 함량이 1000에서 1500ppm인 치약을 선택하세요. 불소는 에나멜을 강화하고 충치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셋째, 치약은 콩알 크기만큼만 사용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의 치약을 사용합니다. 넷째, 치아 미백이 정말 필요하다면 가정용 미백 제품보다는 치과에서 전문적인 미백 치료를 받는 것이 치아 건강에 더 안전합니다. 완벽하게 하얀 치아보다 건강한 치아가 더 아름답습니다. 이미영 씨는 저자극성 치약으로 바꾸고 불소 도포 치료를 받은 후 1년 만에 시린 증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치아색은 이전보다 조금 덜 하얗지만 건강한 광택을 되찾았죠. 기억하세요. 타고난 치아색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TV나 잡지에서 보는 완벽한 하얀 치아는 종종 디지털 보정이나 인공 치아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스러운 건강미가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양치질을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가장 보편적인 구강관리 지침 중 하나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식사나 산성음료를 마신 직후에 양치질을 하고 계십니다. 깨끗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려는 좋은 의도지만 이 행동이 오히려 치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28세 직장인 김준호 씨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매일 아침 레몬을 넣은 물을 마시고 식사 후에는 즉시 양치질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그의 앞니 표면은 반들반들하게 닳아있었고 치아 가장자리가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치과 검진 결과 산 부식과 과도한 양치로 인한 에나멜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30대 이하 환자의 약 45%가 이와 같은 산 부식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을 위해 산성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더 흔한 현상입니다. 왜 식후 즉시 양치가 문제가 될까요? 산성 음식이나 커피, 과일 주스, 탄산음료, 와인 등을 섭취하면 구강 내 pH가 일시적으로 낮아집니다. 정상 pH가 6.8에서 7.4인데 반해 이런 음식 섭취 후에는 5.5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pH 5.5 이하의 산성 환경에서는 치아의 에나멜이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양치질을 하면 이미 약해진 에나멜이 칫솔모에 의해 쉽게 마모됩니다. 우리 몸에는 타액을 통해 구강 pH를 중성으로 되돌리는 자연적인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필요합니다. 산성 음식 섭취 직후에 양치질을 하면 우리 몸의 자연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기 전에 이미 약해진 에나멜을 손상시키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식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성 음식이나 음료 섭취 후에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양치질을 하세요. 둘째, 식사 직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거나 물로 입을 헹구세요. 이렇게 하면 음식 잔여물을 씻어내고 pH를 중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자일리톨이 함유된 무설탕 껌을 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껌을 씹으면 타액 분비가 증가해 구강 내 산도가 빨리 중성화됩니다. 넷째, 음식 잔여물이 신경 쓰인다면 양치 대신 치실을 사용하세요. 치실은 치아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음식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산성 음료를 마실 때는 빨대를 사용하고 가능하면 물과 함께 마셔서 산도를 낮추세요. 기억하세요. 타이밍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준호 씨는 식후 즉시 양치하는 습관을 바꾸고 대신 물로 입을 헹구고 30분 후에 양치하는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6개월 만에 더 이상의 에나멜 손상이 진행되지 않았고 불소 치료를 통해 손상된 부분도 일부 회복되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치아를 평생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식후 바로 양치질이 아닌 물로 헹구고 30분 기다리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목이 마르다는 느낌은 무시해도 괜찮다. 많은 사람들이 구강건조를 사소한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고 커피나 알코올 같은 이뇨작용이 있는 음료만 마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입이 마르는 현상, 즉 구강건조증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전신 건강과 치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45세 교사 정수연 씨는 수업 중 장시간 말을 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입이 자주 마르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직업적 특성으로 여기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3년 후 정기검진에서 무려 8개의 새로운 충치가 발견되었고 잇몸 질환도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비슷한 시기에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정밀 검사 결과 수연 씨의 타액 분비량은 정상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구강건조증이 충치와 잇몸 질환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왜 구강건조가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타액은 단순히 입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첫째, 타액에는 항균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구강 내 세균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둘째, 타액은 산성 물질을 중화시키고 치아를 보호합니다. 셋째, 타액에는 아밀라아제 같은 소화 효소가 있어 음식물 분해를 돕고 음식 맛을 느끼는데도 필수적입니다. 구강건조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약물 부작용, 스트레스, 탈수, 당뇨, 그리고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 등이 있습니다. 구강건조증은 단순히 구강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소화 문제, 영양 섭취 불균형, 그리고 수면 장애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건조는 당뇨와 같은 전신 질환의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강건조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꾸준히 마시세요.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둘째,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줄이세요. 이들은 이뇨작용으로 체내 수분을 빼앗고 구강을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셋째, 자일리톨이 함유된 무설탕 껌이나 사탕을 활용하세요. 이는 타액 분비를 촉진하고 충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취침 시 가습기를 사용하고 구강 호흡보다는 코로 숨쉬기를 연습하세요. 특히 밤에 입이 마르는 경우가 많다면 이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항상 물병을 가지고 다니며 자주 물을 마시세요. 특히 말을 많이 하거나 운동할 때는 더욱 중요합니다. 여섯째, 심한 구강 건조증이 있다면 인공 타액 제품이나 처방약을 고려해보세요. 이는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촉촉한 입은 건강한 몸의 시작입니다. 수연 씨는 물 섭취량을 늘리고 인공 타액 스프레이를 사용하며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녀의 구강 건조 증상은 크게 개선되었고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구강 건조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건강의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건강한 구강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치아 건강은 그저 미용적 문제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치아와 전신 건강에 밀접한 연관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아 건강이 단순히 음식을 씹는 기능이나 미소의 아름다움에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 연구는 구강 건강이 심장질환, 당뇨, 치매와 같은 심각한 질병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67세 은퇴 교수 박정훈 씨는 10년 이상 잇몸 질환을 방치했습니다. 출혈과 통증이 있었지만 나이 들면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죠.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심장 문제로 병원을 찾았고 심근경색 초기 증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종합검사 결과 그의 심혈관 문제와 만성 잇몸 질환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밀 구강검사에서 치주 조직의 심각한 염증과 골소실이 확인되었고 혈액검사에서는 전신성 염증 지표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첫째, 잇몸 질환이 있으면 구강 내 세균이 손상된 잇몸 조직을 통해 혈류로 침투합니다. 이 세균들은 전신을 순환하며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플라크 형성을 촉진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둘째, 만성적인 구강 내 염증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지속적으로 자극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를 악화시키고 심혈관 질환과 관절염 같은 다른 염증성 질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치아 건강 악화로 인한 저작 기능 감소는 영양 섭취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단단한 과일, 채소, 견과류 등의 섭취가 어려워지면서 중요한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치아 손실과 잇몸 질환이 인지 기능 저하 및 치매 위험 증가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구강 내 세균이 신경염증을 일으키거나 저작 기능 감소로 인한 뇌자극 감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약 3에서 7년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강 건강을 통해 전신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한 번 이상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세요. 칫솔만으로는 치아 사이의 플라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둘째,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잇몸 질환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제, 비타민C, D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세요. 이는 잇몸 건강을 지키고 전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흡연을 즉시 중단하세요. 흡연은 잇몸 질환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이며 치료 효과도 감소시킵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잇몸 질환 위험을 높이고 운동은 전신 순환을 개선해 구강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잇몸은 건강한 심장의 시작입니다. 정훈 씨는 적극적인 치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 후 6개월 만에 잇몸 상태가 크게 호전되었고 전신 염증 지표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심장 전문의는 그의 심혈관 위험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강 건강은 단순한 미용이나 기능의 문제가 아닌 전신 건강과 수명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 치과를 방문하는 1시간의 투자가 여러분의 10년 수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고 있던 5가지 잘못된 구강관리 습관과 그 대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도한 양치질, 강한 치약의 사용, 식후 즉시 양치, 구강 건조 방치, 그리고 치아와 전신 건강의 연관성 무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건강한 미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습관 변화가 당신의 10년을 지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치아 건강은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방의 핵심은 바로 일상 속 작은 습관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습관을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치아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에나멜이 약해졌더라도 재광화될 수 있고 초기 잇몸 질환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5가지 핵심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부드럽게 양치하세요. 둘, 저자극성 치약을 선택하세요. 셋, 식후 즉시 양치는 NO 대신 물로 입을 헹구고 30분 후에 양치하세요. 넷, 촉촉한 입을 유지하세요. 다섯,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이 5가지 습관은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건강한 미소가 수명을 지킵니다. 여러분의 미소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건강과 행복의 상징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한 미소를 오래도록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